어린이 그 공원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탈삼도 하고 그 사람이 애들하고 장난 삼아 이렇게 기분이 좀 정신이 약하니까. 그분이 워낙 혼자 운동하다가 가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놀라고 서운했어요.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죄송한 마음 없다. 스파이 처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이 일본도를 휘둘러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던 이 사람. 오늘 좀 뭔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영상에 보셨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약 검사 왜 거부했나 그랬더니 뭐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참변을 겪으신 분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나? 없습니다요. 지금 손중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이런 때면 보통의 경우는 뭐 죄송합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별 얘기를 안 하든가 진짜 뻔뻔하다면 별 얘기를 안 하든가 이런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을 헤쳐놓고선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더군다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답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조금이라도 양형에 유리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적개감을 가지면서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나를 공격했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본인을 뭐 따라다니면서 스파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미안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추정하기로는 이런 거를 피해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망상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거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또 들어갈 때 한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했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모습도 좀 들어보시죠.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럼 범행 당일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죠.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한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그럼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손중혜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은 멀쩡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스파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 본인의 범행과 스파이와 관련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신 이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뭐 쉽게 판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고 즉 소위 말하는 확신범과 같이 나는 나쁜 무리를 처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의 영웅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라는 취지로 지금 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겠고 아니 지금 살인을 해놓고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말은 전혀 지금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당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네, 중국 스파이라는 어떠한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과 추정과 상상으로 지금 나는 스파이를 처단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 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현병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평소 의무기록상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언제 발현됐는지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회사 동료들, 가족들 진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데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 위험한 칼을 들고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른바 이제 심신, 뭐 상실, 심신 미약 뭐 이런 거 같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쟁점이 된 재판들이 있었는데, 좀 50대 여성분은 여긴 또 뭡니까? 무슨 악기가 씌었다, 폭행해서 숨지게 했는데, 뭐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심신상실이 인정이 됐어요, 여기는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건들 있잖아요, 지금요. 조선, 최원종 다 끔찍한 범죄들이에요. 본인들이 뭔가 정신적 이상하다는 걸 주장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심신미약 인정되나 감경사유는 안 된다. 앞에 재판과 이 두 배 재판이 살짝 다른데요. 일단 이거 손정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극심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 즉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심신 상실로서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간의 정신과적인 치료 내역과 정신감정 내용을 종합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쉽게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죄라고 해서 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치료 감호 명령이라고 해서 최장 15년까지 어떤 시설 같은 데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게 무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조선과 최원중도 이래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런 범죄를 했고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감형으로 인정받지 않았고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또 중대한 형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손정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혹시 이거 벌써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정신 이상하다고 또 무슨 감형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지금 이제 그 심신미약이냐 상실이냐 예.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 요소와 그다음에 규범적 요소를 두 개를 종합해야 돼요. 정신질환만 있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규범적으로 이제 그 사물을 변별하거나 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저걸 제가 아무리 봐도 사물을 이게 변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찌른다. 그다음에 범행을 한 그 자체를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동기는 이게 뭐 황당하지만 예. 스파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그 순간을 보면 사물을 변별한단 말이에요. 진짜 심신상실은요 귀신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이런 거는 이게 되지만 저는 제가 딱 보니까 사물을 변별하거나 그 순간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단 말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심신상실은 말도 안 되고 심신미약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동기에서는 황당하지만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심신미약이 된 데서 반드시 감경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거고 예. 또 이게 자기 스스로 그 미약을 야기하면요. 예. 좀 어려운 용어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래서 이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은 있어 보이지만 아마 이게 그 감경이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립니다. 일단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해 보이지 않나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위험한 칼을 갖고 휘두른 거예요. 지금 이 도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 그래요. 경찰 얘기인데. 근데 이게요. 소지 허가 받은 도검이 8만 정이 넘는데요, 지금. 이걸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8만 정이. 김상일 평론가. 네.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석궁으로 이렇게 누구를 또 쏴가지고 예. 사건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석궁이 무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석궁을 또 이제 스포츠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이죠. 그리고 도검도 뭐 수집이나 뭐 자기 취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모으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그렇게 이제 팔만정이 있으니까 다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사건이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에 따라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뭐 조현병이나 아니면 뭐 심신상실이나 뭐 미약의 이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검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예. 좀 강화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게 한 말도 안 되는 참변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랬냐를 물어보니까 이 피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